당시에 이제 그 실크로드 때문에 중국에서 도자기가 넘어오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푸치니가 일본을 가보지도 않고 푸치니가 이제 일본 그래서 나비, 네, 나비 그 일본 여자가 그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또 문학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그 저기로 가는 거죠. 그 당시 조차지였을까? 아니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미국이나가 항대들이 일본을 먼저 나가사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부에 먼저 개방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 그걸 본 거죠. 그런 직업을 게이샤들의 이런 삶을 살고 자기가 자기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은 남편이 목사였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게 국화부인이라고. 일본이니까 일본의 상징인 국화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푸치니가 뉴욕에 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제목을 바꿔서 나비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뉴욕에 가서 그걸 보고 저걸 오페라로 작곡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을 가야 될 텐데 일본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이태리로 돌아와서 쓴 게 나비부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역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도 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무고를 당하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은 자결을 하잖아요. 그 자결해서 집안 가문이 몰락한 그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게이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뭐 14살, 15살, 16살, 아까 지금으로 치자면 20살 넘은 처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어린. 근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얗고 조그맣고 머리는 까맣고 눈도 까맣고 또 게이샤 분장 하얗게 하고 종종종 걸음 걸으니까 이제 그 미군 해군 장교가 그걸 보고 한눈에 반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은 꼭 중매쟁이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게이샤를 청산하고 싶었고 그래서 초초상이 이제 나비접 이어서 접접 이렇게 이름해서 초초상이 이제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고로라고 하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집도 사고 그런데 이게 가뜩이나 유럽에서 일본에 대한 이제 환상이 막 있었던 상태에서 사람들이 딱 나비부인을 보러 가고 일본 여자가 주인공이래 가니까 막이 딱 열리면 서양식 그동안 세트만 보다가 일본식 단정한 가옥 딱 직선의 나무 이렇게 딱 간결한 가옥에 일본식 정원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죠. 막 무대 너무 새로웠구나. 그렇죠. 무대에 막 벚꽃이 하나 가득 피고 그 환상 그것 때문에 히트를 쳐요. 나비 부인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거기서 배경이 보면 미국 국가도 좀 나오고 국가의 노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푸치니가 딱 집어넣어서 폭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 초초상은 그러고서 떠나요. 한 3개월을 살고 떠나요. 집 마련해주고 3개월 떠나는데 3년 동안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기다려요.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막이 전환되면 이렇게 아기가 나와. 그러니까 혼혈 아기가 그 사이에 아기를 낳은 아기를 거야? 낳은 거죠. 근데 계속 애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요.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린 아기한테 세일러복을 입히고 미국 국기를 들려주고 막 미국적인 걸 장난감을 가지고 걔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죠.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널 데리러 올 거야. 3년에 왔는데 부인하고 같이 오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그 당시 뭐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태를 파악하고 나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애를 이제 그 스즈키라고 하는 한유한테 내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게 이제 연출가들의 역량인데요. 이렇게 그 병풍 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보통은 나와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오는 장면이 자기 아버지가 자결했던 그 칼을 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딱 이렇게 꿇고 자결을 하죠. 그럼 어떤 연출가가 끔찍하니까 병풍 뒤에서 하기도 하고 연출가에 따라서 이게 앞에 나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 어떻게 하지 서양은 그거죠.
자살하는 거를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죄악인데 그래서 결투하다가 상대방 칼에 찍어 죽으면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사들도 내가 나를 죽이는 건 항상 할 수 없는데 여자가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결했던 칼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여자들이 다 죽죠. 비극적으로 남자들한테 당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왜 다 이렇게 불평등이야가 아니라 아 작가가 고발을 한 거구나. 그 시대 이런 불평등이라고를 읽어내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작가가 그 시가 푸치니도 그 시대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트라비아타도 귀족도 아 내 돈 갖고 이것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찔린 거야. 부인하고 같이 봤는데 자기 얘기거든. 그럼 이제 부인은 그럴 거 아니야. 아 저것들 저러고 노는 거다. 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작품이 올해 생명력이 긴 게 그게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읽어주시죠. 근데 아직도 안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통한다는 거는 안 변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지금 말 많은 무슨 버닝썬이나 전 무슨 차관님의 그 무슨 그런 것도 우리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또 젊은 연출가가 딱 나타나서 라트라비아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넣어서 막 하겠죠. 예? 그런 접대 다 이런 폭력이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를 보러 가실 기회가 있거나 이제는 굉장히 오페라도 대중화돼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런 오케스트라 반주에 잘 공을 들인 성악가들의 이런 공연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오셨으면.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푸치니를 했으니까 베르디의 리골레토 같은 경우는 제 원제가 왕의 활락이었어요. 왕이 정치는 안 하고 뭐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왕들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이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리골레토는 여기서는 약간 이방인이나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배경에 있는 그 리골레토는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리를 절고 곱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안다면 리골레토가 늘 여기다 뒤에 뭘 하죠. 호기 하나 있고 그러면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제 리골레토가 나올 때 그 베르디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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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하는 게 작곡한 게 그 사람의 다리가 절뚝절뚝하는 걸 묘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궁정에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백작 부인한테 눈이 꽂혔다. 그러면 백작을 다 따대로 유인을 해. 그 사이에 왕은 그 백작 부인을 유린하고 그렇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서 이제 그 많은 귀족들이 리골레토를 막 너무너무 원망을 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리골레토를 쫓아가 보니까 집에 어린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 새끼가 여자를 죄송합니다 욕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더니 자기는 젊은 여자랑 살아봐. 그래서 얘 복수를 하자. 훔쳐다가 그 왕한테 갖다 주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이 이제 귀족 부인들 해보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교회를 가죠. 교회를 가서 가난한 고학생처럼. 그런데 이제 리골레토는 왕의 놈에 띄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토리는 나오진 않는데 젊었을 때 딸을 하나 낳고 부인은 없은 상태에서 정말 숨겨놓고 꽁꽁꽁꽁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교회만 나가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 거죠. 교회 나갔는데 이제 또 리골레토가 왕이 이게 꼬신 거죠. 나는 가난한 고학생이고 그러니까 정말 젊은 순수한 청년인 줄 알고 사랑에 빠지죠. 그랬는데 왕이 와보니 그 여자를 갖다 훔쳐다 놔줬으니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리골레토가 집에 와보니 딸이 없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 이 왕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왕의 활락이니까 그렇게 썼어요. 베르디가 썼는데 이게 당연히 그 당시 검열이 심했거든요. 허락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만토바 공작이라고 했어요. 만토바 공국의 국가 공작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저지른 거로 배경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서 이제 공연 허락을 낸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만토바 공작한테 간 거죠. 당신이 혹시 딸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서 이미 짓밟힌 딸의 모습을. 근데 이 딸은
그렇지만 자기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제발 복수는 하지 말아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왕은 또 이제 재미가 없어. 여자 벌써 내가 전복의 대상이야. 그래서 막 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선술집에 있는 이제 막달레나를 또 하고 막 수작을 벌이는데 리골레트는 왕의 행적을 다 아는 선생님 비서 같은 역할도 하니까 지금 좀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보여줘요.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다. 단념해라. 이제 그럴 때 또 아까 주인공은 대부분 테너가 있지만 여기서 리골레토는 아버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리톤이에요. 그래서 딸은 질다가 이제 소프라노. 근데 거기서 주점에 있는 막달레나는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는 이제 그 두카는 테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중창을 각자 자기 이 사람은 막달레나와 두카는 이제 서로 수작을 부리느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딸에게 저 인간 저러니까 설득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중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다 했는데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원작이 그 왕의 활락의 원작이 빅토르 리고의 소설이었어요. 우리 빅토르 다 아는. 근데 이제 빅토르 리고가 이걸 오페라라고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를 사람 심리 묘사를 어떻게 음악으로 하니? 이거는 성공할 리가 없어. 그랬는데, 첫 공연을 보고, 이 사인의 각기 다른 심정을, 사중창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이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라 당신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던. 그래서 리골레토는 이 사중창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힘이 있고 좋아요. 그래서 리골레토는 사중창을, 근데 많이 들어본 노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 전자 회사의 그 광고처럼 잘하는 어디로 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 많이 알고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게 이 두가가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닌데 이제 두가가 부르는 노래예요. 두가가 이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우리 말로 바꿔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할 때 그렇게 부르고 그게 이제 라도나 모자빌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 리골레토가 그 선술집에 막달레나의 오빠가 스파라푸칠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류 인생들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청부 살인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갖다 주면서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을 주고 반은 성공하면 주겠다. 그래서 청부 왜냐면 이제 이따 막달레나한테 꽂혀서 그 선술집에 몇 번 올 거라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오빠가 알았다. 그러고서 오빠가 이제 나는 저 사람이 오면 나는 죽여야 돼.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막달레나가 빠진 거지. 그래서 오빠 제발 죽이지 말아줘요. 사랑에 빠져서. 왕이 멋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주인공이잖아. 네, 주인공은 더 멋있죠. 오빠 제발 죽이지 말아줘. 그러니까 오빠랑 타협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선술집이라고 하면 보통 저기를 겸하죠. 여인숙을.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나그네를 죽여서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걸 알았어. 딸이 질다가 그래서 제가 남장으로 변장을 하고 속상하죠. 아버지는 이제 너는 저런 인간이니까 너는 아빠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넌 멀리 떠나렴 그렇게 했는데 얘가 알았어요. 그리고 떠나는 것처럼 하고 남장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남장을 하고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막달레나하고 스파라푸칠레가 자루에다 얘를 넣죠. 자루에다 넣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신났어. 나 그때 복수했다. 그리고 돈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돈 나머지를 받고 그 마지막에 이제 복수를 했노라. 근데 저기서 그 라도나 모빌레 여자의 몸 갈대와 같이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막달레나가 자기 대신 죽었으니까 빨리 피하라 그래갖고 저 뒤로 보냈어. 배를 타고 떠나면서 그 여자의 마음 갈대같이 불러. 이게 내가 한청인가? 내가 저 인간을 하도 내가 복수심에 차서 한청이 들리나? 그렇지만 얘가 좀 꿈칠거리는 거 아직 안 죽은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바닷가에다 물을 던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리고 열죠. 자루를 열었는데 자기 딸인 거죠. 거기서 이제 질다가 아름다워. 우리 다 그 드라마에서도 왜 죽을 때 너무 한참 죽잖아요. 할 얘기다. 네, 오페라도 할 얘기 다 넣어주고 근데 질다가 마지막으로 너무
죄송하다 아버지. 그럼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죽죠. 그래서 그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막이 끝나죠. 왜냐하면 비극으로 끝나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현재도 벌어지니까 요즘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서 하고 저희 서울 오페라 앙상블에서는 어딘지 모르지만 홍콩이나 뭐 어디 이런 데 있던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걸 바꿔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리골레토가 이중 장애를 가진 거의 왕을 위한 개그맨, 1인 개그맨 같은 역할, 온갖 낙행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우울하면 계속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원작에서는 광대예요. 리골레토 직업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늘 궁정에 머물러야 되고 궁의 정세를 잘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 요리사로 바꿔서 요리사라서 했고 계속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그러면 광대보다는 지금 광대를 두고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 역할을 바꿔서 재해석해서 지금도 계속 오페라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현대적으로 얼마든지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알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이번에 안숙선 명창이 이번에 심청가를 새롭게 해석했대. 뭐야? 그러면 여기서 신봉사가 신봉사 눈 뜨는 장면을 이번에 안숙선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안숙선보다 이번에 젊은 애가 이 사람이 잘하미한데 얘는 안숙선을 얼마큼 뛰어넘을 것인가 다 해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또 보러 가는 것처럼 다 알고 온 이야기인데 이 사람 어떻게 잘하지? 그런데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나타났대. 그럼 마리아 클라스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할까 이러느라고 아는 사람들이 또 보러 가고 또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오페라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재밌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다 아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디마도 알고 우리가, 그쵸? 뭐 빅토리고도 알고, 포치니 뭐 베르디 우리가 다 알고, 나비 부인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투란토트는 중국 배경인데 아직 한국 배경인 오페라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환상이 이제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주기 장막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창작에서 이제 그 춘향전 이후로 많이 근데 지금 그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인물이 있어 해서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주 그러면 논계 논계 제가 나중에 그 포스터들을 좀 보내드려 볼게요. 진주하면 논계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그리고 직지라는 것도 있어요. 오페라 직지 신경을 우리가 고려할 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오페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도산 안창호, 김구, 아까 말한 안중근, 이런 우리한테는 그래서 원효 대사.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가 또 뭘 했냐면 불국사, 경주 불국사에서 야외 오페라를 했어요. 그 불국사 앞에서 그 배경이 불국사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럴 때 뭐 에밀레종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럴 땐 국악을 좀 많이 넣기도 하고 작곡가한테 그렇게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작 오페라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맥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요. 창작을. 그래서 이제 젊은 작곡가들이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나비의 꿈이라고 윤희상 선생님 그 오페라로 하죠. 작년에 나비의 꿈을 했고요. 올 가을에 저희가 구로아트 센터의 성주단체라서 가을에 나비의 꿈을 해요. 그때 한번 제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제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동백님 사건에 한국에 와서 이게 감옥살이를 할 때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응노 화백 이응노 화백과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이 이제 그 동시대에 다 같은 제목을 갖고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분들을 한 무대 그 시기는 감옥살이 그 시기는 다 다른데 각 무대에서 세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뭐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시를 계속 쓰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응노 시인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곡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25일 날 하는 갈라 콘서트에서도 그 현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현대적인 거를 많이 하고요.
그 더 웃기는 건 3년 전에 운영이라고 하는 네. 네, 창작 오페라를 했는데 운영전이라는 운영전. 게 있어요. 예. 아시는구나, 네. 아시는구나. 운영전은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20대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 그러니까 고전 시험에 수능에 나오는 그 해에 수능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3 엄마들이 아니 운영전을 그죠, 어떤 공부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운영도 이제 거기에 그 운영 낭자전 아닌가? 운영. 운영 낭자전인데 네. 이제 그걸 운영전에서 운영 그래서 그거를 창작 오페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건 조선 시대의 그 권력적인 암투. 그리고 운영이 궁녀였는데 궁녀는 나라 거잖아요. 소속이 임금만 바라보고 왕을 사랑했어도 안 되고 결혼을 했어도 안 되고 이런 거. 우리나라 그 이야기로 오페라를 만들 만한 게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 많다. 되게 그쵸? 많죠. 되게 그거를 많아요. 약간 이제 일반화, 이렇게 현대까지 이해할 수 이어지는 있는 거죠. 그치. 그렇게 계속 할수 권력의 많게 암투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계속 하는 것처럼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늘 여자는 약자고. 네, 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프랑스에서 획기적인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여주인공이 등장하죠. 아, 그것도 칼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제가 조르 비제가 그럼 나도 좀 현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프랑스 그 카르멘은 출신이 어딘 누군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카르멘을 떠올리면 집시예요. 아, 집시. 네네. 집시인데 직업은 또 뭐였을까요? 직업이 있었겠죠. 집시는 뭐 맨날 뭐 남을 도둑질만 하진 않았고 어디 먹고살을 내니까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배 공장 직공이었어요. 아, 담배공장. 그런데 담배 공장에서 뭐 담배 많은 이런 일 하다가 맨날 다른 여자들을 같은 직공끼리 맨날 싸워서 투닥거리고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래요. 그때는 이제 치안을 그 직업 경찰이 군인 네, 두 군인들이 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도노세가 잡으러 가죠. 싸움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잡으러 가는데 또 카르멘을 보고 반하는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없던 멋있는. 우리 끊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떤 오페라는 시작에 네. 담배 여직공들이 다 담배를 피면서 시작해요.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여성 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프랑스의 조르주 비제가 작곡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카르멘이에요. 카르멘은 집시고요. 네. 또 직업이 뭐냐면 담배 공장의 여고 직공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툭하면 싸우고 뭐 칼부림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제 치안을 군인들이 하는데 거기서 담배 공장에서 싸움이 났다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그 군인인 그 도노 호세가 네. 우리가 호세가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게 흔한 이름이고 우리 철수 이런 개념으로 네. 도노세가 이제 그 싸움을 이게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잡혀서 꽁꽁 묶였는데 까르멘이 꼬시죠. 너 이번에 나 풀어준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만나줄게. 그래서 카르멘이 호세가 또 거기 넘어가가지고 내가 느슨하게 풀을 테니까 너 넘어진 척하면서 네. 도망가라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3개월 동안 영장을 들어가죠. 도노세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이제 까르멘이 이게 까르멘 상징인 장미꽃을 딱 주면서 야, 너 이거 근데 라트라비아타도 그렇고 꽃을 주는 의미가 이거 시들기 전에 또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너 의미구나. 이번에 나 풀어주면 내가 만나줄게. 그래서 도망가는데 3개월 동안.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도노세는 시골에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그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제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보통은 주인공이 소프라노인데 까르멘은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노세 약혼녀가 소프라노고 연약한 여인. 우리가 그 동안에 봤던 그 오페라의 여주인공 같은 여자가 이제 조연이 돼서 아주 연약하게 뭐 도노세를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도노세는 지금 일단 마음을 뺏겼죠. 그래서 나중에 밀수들 파니까 산에 가서 막 밀수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 여기서 왜냐면 양청을 살았고 나중에 왔는데 이제 넋이 나가죠. 가르면에. 그러니까 너 빨리 기대 안 하면 너 잡혀간다. 그러니까 잡혀가느니 아예 가르면이랑 같이 산에 가서 밀수하는 거기에 산에 가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가르면은 또 거기서
저녁 때는 또 그 주막에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카르멘이 이렇게 뭐 플라멩고도 치고 막 이러는 상징이 예, 그 술집에서 여기 플라멩고 저도 치고 술집 작부라는 그 아. 이미지가 카르멘은 그거였거든요. 아 근데 이 여자는 내 집시. 이 여건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담배 공장도 다니고 어, 술집에서 어, 일을 하지만 하고, 이게 다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초연할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오페라 나름대로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를 그랜드 오페라라고 하는데 우리 발레도 좀 나와야 되고 네. 좀 우아해야 되는데 아. 아니 담배공장 직공이 여주인공이 이러니 하고 그래서 초연은 망했어요. 그래서 비제는 이 카르멘이 성공할 줄을 모르고 죽었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하게 성공했구나. 되거든요. 지금은 프랑스가 제일 사랑하는 뭐 네. 대표적인 오페라 세 편 중에 하나인데 그 카르멘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여기는 스페인이니까 투사가 나오죠. 투사. 예. 투사. 그래서 우리가 아, 투사의 아, 노래로 아. 나오죠. 그래서 투장에 가죠. 근데 투사가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에스카미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류 골프를 치자면 뭐 우주 같은 그런 이제 에스카미오가 연인이 돼서 그걸 보러 가요. 그랬는데 이제 까르멘이 그 배경에서는 저쪽에서 막 환상을 아이스크림 또 이겼구나 막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까르멘 나왔을 때 도노세가 너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 때문에 고시를 했는데 다시 나랑 가자 그랬는데 거부하죠. 아. 왜냐면 자기는 이제 최고의 투사랑 연인이 됐는데 그래서 도노세가 거꾸로 이제는 까르멘을 찔러주고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도 셀이에요. 비극으로 또 끝나는 결국은 또 비극이네요. 죽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체적으로 살은 여성상이 하나 등장했다는 건데 그게 또 시대적으로 네.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르주 상드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등장해서 여자들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남성 정장을 네. 입고 자기가 연인을 남자를 선택하는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네.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망했던 까르멘이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요즘 시대상으로도 네, 맞아지는 맞는. 네. 그래서 까르멘도 여전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또 공연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트라비아테의 비올레타와 지금 프랑스 비제 네. 까르멘까지 네. 두 여성상을 그러니까 오페라 속에 있는 성의 불합리, 평등. 근데 이것도 작가가 실험적으로 그 시대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한 70년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 네. 여자도 상위 위에서 밥을 먹는 뭐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말한 여성 상위 시대의 개막을 오페라로. 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네. 읽어주시는 것이 오페라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여기까지. 되게 연결을 하는군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네.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 동네 이야기, 할머니 같은 이야기, 아줌마 같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글을 써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듯이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거부 반응이 이건 부르주아들이 즐기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즐겨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한 그쵸?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우리 네.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 학습 없이 네. 그 그냥 이야기들을 바로, 봐도. 그치. 어차피 맨날 왜 그리스 신화만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건 뭐야? 우리랑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코르티자닌 같은 직업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뭐 호스티스가 없어졌어, 뭐 집창촌이 없어졌어 하지만 다 우리가 음성적으로는 다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죠. 이번에 윤주천도 거의 자발적인 사람들보다는 일반인들, 모델이나 배우 같은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스폰서했을 것처럼 해가지고 그치. 성폭행을 해서 걔를 미끼로 삼아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새로운 연출가가 새롭게 해석해서 현대적인 것을 배경으로 새롭게 한다 그러면 역사는 굉장히 오래 갈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영화 이렇게 보면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참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예, 그냥 오락으로 문화예술 봤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그걸 깔고. 알고 있는 감추고. 거. 그치. 행간 속에 감추고 네. 딴 얘기라는 거죠. 책도 그렇고 네.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택시 운전사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주인이지만 배경은 우리 그쵸. 잘 못했던 5.18을 보여주고 있는 내일이 마침 5.18이네. 5.18을 보여주고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라보엠을 서울 라보엠이라고 바꿔서 한국말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로돌포를 노안솔. 이렇게 미미를 하영이 그래서 노안솔은 진압군으로 광주 5.18 때 예. 광주에 있었던 사람과 미미는 하영이는 거기서 그 간호사였던 예.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은 진압군도 명령을 따라서 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거 CNN에서 저희 취재도구 그랬던 것이 광주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오페라를 만들었어. 했다. 그래서 그렇게 번안해서도 하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할 때 지탄을 좀 받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네. 옷도 저렇게 입고 이렇게 드레스 입지 않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연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페라 연출도 진입할 수 있는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악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정받는 성악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인프라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또 거기에 꿈꾸시고 그랬으면 참 생활 좋겠어요. 속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클래식은 우리 어렵고 네네. 이런 게 이렇게 우리 딱 고정관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오페라 감독들이 난 그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결말이 왜 모두 이렇게 사랑하다가 누군가 떠나면 죽이고 자살하고 왜 그래? 그거는 그냥 헤어져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조금 바꿀 수 없나요? 그 원작을 그대로 해야 되나? 그거 해석하기 이제 나름인데 예.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아까 말한 비극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카타르시스라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가 전달하고 하고 그 행간을 보여주는데 현대적으로 하면 그 역할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작 오페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새롭게 여자들이 좀 주도적인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른 분야보다 오페라 감독 연출가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많죠. 요즘에. 예. 그러니까 진입이 옛날처럼 일단 우리 자녀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저 때만 해도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자란 여성들이 지금 각 분야에 각 분야에 지금 그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특히 오페라 쪽은 영화 감독은 돈이 이제 제작자가 돈이 그렇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작자가 있는 상태에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페라 젊은 연출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으니까 새롭게 이게 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출을 꿈꾸거나 그리고 요새 좀 자꾸 성악가가 뮤지컬이 대세다 보니까 성악가가 축소돼요. 뮤지컬하고 그런 거, 예. 합쳐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뮤지컬 가보면 네. 꽉 찬 만석이야, 만석.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애들이 오거든요. 그쵸. 왜 애들이 오냐면 아이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뮤지컬에. 김준수 결국 뭐 이제 이런 애들. 이거지 이거 네, 그쵸? 네, 네, 네. 방송을 많이 타잖아. 예. 그럼 우리가 많이 일부러 이제 친밀감도 있고. 그 주인공일 때만 네. 애들이 이제 오는 거야. 자본 논리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너무 뮤지컬까지는 심하더라고. CJ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문화 예술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돈이 안 되어서 예. 투자를 안 했는데 네. 뮤지컬이 이제 산업화가 됐거든요. 이제 오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는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이제 조승우 씨 같은 경우 그 조승우 소속사가 예. 지금 티켓 오프를 딱 하잖아요. 예, 자기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도 몇 개 못 샀는데 너무 많이 팔려 나가서. 아. 네, 빨리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그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런데 조수미 이러면 조수미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치. 할 수가 없고, 이제 조수미 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는 가수가 되었고, 왜냐면 몇천석 있는 데서 하기도 하고, 체육관 같은 데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또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오페라 작품 하는 데는 좀 힘들고요. 한 번 딱 쓰면 몇 천만 원 받는데 이거는 막 몇 달씩 연습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반가운 건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성악가들이 너무 시장이 좁으니까 이제 뮤지컬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어쩐지 그런-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죠.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완전히 음악을 다 전공한
전공자들인데 이제 그냥 일반 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클래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김수영 거예요. 같은 경우도 어. 그렇죠. 임태경은 이제 어. 본격적으로 임태경은 그 사람은 카운티 테너라고 해서 네. 약간 소프라노, 보이스 소프라노 쪽인데 일단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예. 예, 김태경을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보이스 그러니까 그 카운티 테너라고 하죠. 파페라. 파페라. 팝과 오페라를 예, 합한 합친, 장르를 하는 사람인데 톤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카운티 테너라고 해요. 카운티 테너. 여기서도 이게 여성 평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카운티 테너가 나냐면 옛날에는 이게 다 교회에서 성장한 음악들인데 여자들이 성가대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은 남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역할을 한 그것까지 거죠. 하는 거지. 높은 그러다가 음까지. 인기가 좋으니까 파리넬리처럼. 네, 파리넬리처럼 거세를 하고 하다가 네. 이건 인권적으로 너무 이거는 악습이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 오페라 중에 하나 오르페어 에우디리체라고 하는 신화 우리가 이제 여자 부인이 오르페우스. 페우스. 이거를 이제 만화로 나온 게 오레스의 창이다. 네 그거요. 근데 오르페어 에우리디체라고 해요. 진짜 그 부인이 에우리디체라기도 하고 에우리디케라기도 하고 뭐 프랑스적이냐 그런데 부인을 이제 데리러 갔다가 자기는 다 왔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대부분 오르페어 역할을 그 메조 소프라노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메조 소프라노들은 그런 역할 바지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그렇게 이제 카운티 테너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본 사람은 아니면 남자인데 여자가 왜 남장을 하지? 이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성악가들이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가면 메조 소프라노가 남자 역할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오르페어 에리치를 할 때 카운티 테너를 한번 뽑았었는데 어느 여자보다도 훨씬 아름다워서 놀랍게도 구디 합창단의 여성 파트로 지금 뽑혔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낼 수가 있는 뭐 이렇게 그 성대가 아마 구조가 되게 있는 거죠. 그 변성기를 안 거쳤다. 네, 안 거치고. 근데 정말 어떤 메조 소프라노보다 훨씬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역할이 왜 메조 소프라노가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남자 역할인데 여자들이 하는 건 아동일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아동. 그리고 남자 역할인데 여자가 하는 이유는 그 카운티 테너의 그 악습을 왜냐면 그거를 음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음역대에 메조 소프라노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오페라 이야기는 그 성평등의 불평등에 관한 걸 계속 고발하는 작품이었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훨씬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러게. 네. 끝장면이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거를 반영하고 그런 거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그걸 본 작가나 연출가들은 나는 그러면 요즘 세대에 맞게 좀 더 잔다르크형으로 저 사람 저 역할을 난 잔다르크로 하겠어. 그러면 뭐 제르몽이 와서 우리 딸이 약혼 왔는데 너 때문에 못하니까 이렇게 할 때 잔다르크처럼 과감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연출가가 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